자,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담배를 피울 때 혼자 안 피우고 항상 사람들하고 같이 피운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분들은 바로 어, 흡연 중독자 중에서 사회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형. 자, 물론 그 사용 장애가 아닐지라도 항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누가 선배들이나 또 다른 동료들이 한 대 피우자 이럴 때만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경우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독 수준은 아니지만은 유형으로 보면은 사회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형. 자, 그리고 자극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본인한테 자극을 줘야, 뭔가 이런 니코틴이 들어와야 흥분이 되고 그러한 부분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극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편안함을 위해서 피우는 긴장 이완형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은 뭔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한 담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뿜을 때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아주 평온해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담배 피우는 동기 유형이 바로 긴장 이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열받을 때, 스트레스 날 때, 화날 때, 그때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감정 발산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피우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좋을 땐 또 안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때 피우시기 때문에 좀 감정 발산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피우는 분이 사회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혼자 있을 때 외로워져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 구석에서 아주 조용한 곳에서 혼자 피우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고독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능력과 자신감 증가를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자신감 증진형. 내가 담배를 피우면 또 생각이 뭐 더 잘나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뭐 자신감도 증가된다. 본인 스스로 어찌 보면은 좀 자기 체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것이 이제 강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담배를 피워야 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야 돼. 일종의 이제 자기 암시가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감 증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동작과 감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 운동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담배 자체에 즐거움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빨아당기고 그리고 입에 느껴지는 감촉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든지 입에 뭔가 물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분들은 바로 감각 운동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한테 좀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식욕 억제를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음식 대체형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난 담배를 시작했다. 연예인들이 좀 이런 동기로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끊지를 못하게 되는 중독 수준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 담배도 어느 정도 그 식욕 억제 효과는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식욕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보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요즘에는 식욕 억제에 대한 수많은 약들도 나와 있고 또 다양한 처방법들이 있어요. 또 식이요법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배를 대체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식욕 억제를 위해서 억지로 담배를 선택해서 내 몸에도 나쁘고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장 대책이 없는 그런 분들이 습관적으로 피우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는데 담배가 피워지는 분들, 이것이 이제 가장 좀 심각한 분들인데 습관형이죠. 자, 이분들은 뭐 아침부터 저녁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피웁니다. 보통 헤비 스모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좀 심심한 것도 싫고 사람이 있을 때도 피우고 혼자 있을 때도 피우고 밥 먹고 나서도 피우고 그리고 또한 즐거워서 피우고 슬퍼서 피우고 스트레스 받아서 피우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습관적으로 피우는 분들, 이제 어찌 보면 복합형이죠. 습관형이 좀 가장 심각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흡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17.7%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성인. 자, 그런 분들 중에서 거의 20%에 육박하잖아요. 네. 10명 모이면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모이면은 그 중에 남녀 다 합쳐서 2명 가까이는 담배를 피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흡연자 중에서 80%가 다 금연을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담배를 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끊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율이 80%나 되지만은 성공하는 확률은 10%가 채 안 되는 5% 미만이다. 그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나쁜 건 알아요. 그렇고 결심도 해요. 그렇지만은 결국 성공하고 또 담배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삶은 전체 중에서 5%가 되지 않는다. 극소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높이고자 또 이런 심리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금연 결심하더라도요, 50%가 6개월 내에 재발하시거든요. 그리고 1년에는 75%가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만 지나면요, 성공하는 사람이 더욱더 줄어들고요. 그게 2년, 3년 하면은 진짜 금연한 성공하신 분들은 5%가 아니라 소수점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만큼 금연에 성공한 분들은 누가 그래 말하죠. 흡연자들끼리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이면 인생 모든 곳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담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담배 사용 장애 치료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해보고 학자들끼리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보니까 흡연 습관이 굉장히 연관돼 있더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매년 뭐 1,000억, 2,000억씩 쓰면서 그 담배를 끊게끔 여러 가지 보건소마다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금연껌이라든지 패치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가시면은 내가 담배 끊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나 보조제들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것 활용하시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니코틴을 대체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조제, 패치나 니코틴 껌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그 연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연기에서 굉장히 우리 폐로 들어가면은 그 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면 끓음 같은 것이 이 폐 속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지나면요 폐가 검게 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폐에 관련된 또 심혈관 질환들을 일으키는 부분들이고, 본인만 그러냐? 가족들, 담배 안 피우는 가족들한테도 이런 간접 흡연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분들의 폐와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폐가 또 수십 년이 지나면은 담배 안 피운 분들의 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배 피운 분처럼 시커멓게 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 안 피운 분도 뭐 폐암으로 사망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그분들 보면은 본인은 안 피우지만 가족이 피워서 간접 흡연으로 이런 어떤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것을 볼 때 그 병원에서나 이 보건소에서 이런 대체 요법으로 금연 패치나 또 이런 어떤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같은 거 많이 주는 것들, 그런 부분도 일종의 이제 대체제로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그 연기가 나는 담배를 피우는 습관보다는 차라리 패치나 껌을 통해서 니코틴만 몸에 흡수를 해라, 라는 부분들이죠. 자,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 집중력을 요구하니까 자, 니코틴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 패치를 붙이시라는 거지. 껌을 이렇게 씹어서 니코틴을 몸 안에 흡수되게끔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는 껌이나 패치를 통해서 이제 그 담배로부터 좀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이런 니코틴 대체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도 여러분 활용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혐오 기법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혐오 조건을 좀 형성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 저도 또 역시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씁니다. 또 그게 또 강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조건 형성이 생겨지면은 거의 무의식 레벨로 신체에서 무의식 가운데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조건 형성을 시켜서 이제 담배만 보면은 혐오가 되게끔 피우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도 역시 제 프로그램 안에는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한 30일 동안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의 습관이 변하고 또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또한 제 금연 프로그램의 핵심 치료 방법으로는 다중 양식적 치료 기법을 좀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 안에는 동기 강화 요법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금연 계획도 세우게끔 하고 동기를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흡연 습관이나 뭐 이런 흡연 시간, 흡연 장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항에 하나하나 대체 행동 요법들을 적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금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흡연이 그 유발하는 자극들이 있거든요. 그 자극들을 하나하나 대처해야만 그 자극,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어떤 자기 강화하는 요법들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금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